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예상외로 급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마켓은 환호를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그런 탄력적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장중에 상승 흐름을 유지는 했습니다만 상승 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금요일 시장이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어진 건데요. 다만 음식료 업종은 계속해서 뜨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죠. K푸드에 대한 열기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10년 만에 F&B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리는 건지 또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트폴리오 속에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SOS 요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최인성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어떻게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잘 보내셨을까요? 금요일? 많이 덥더라고요. 네, 진짜 네. 덥더라고요. 오늘 뭐 34도까지 올랐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더웠던 날씨처럼 요즘 또 뜨겁게 열기가 올라오는 게 바로 이 K-뷰티. K-푸드, 푸드, 네, 네. 이렇게 K-컬처에 대한 굉장한 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기가 언제까지 갈지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네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차트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잘 보면 음식료라는 섹터 안에서 개별적인 테마들로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섹터 안의 테마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늘은 김, 내일은 핫도그, 그 다음 날은 김밥, 거기에 육개, 수산까지 왜 이렇게 자꾸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라는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뉴스 한 번에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자, 짧은 시계열로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실적이 찍히는 게 빨라야 2023년 말, 늦어져도 1분기까지, 2024년 1분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2023년 6월에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 그때부터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누가 수주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옥석 가리기겠죠. 그리고 나서 전선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게 11월 말쯤부터입니다.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부터 변동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다가 조정받고 거기서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건 대략적으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선 전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데이터 센터가 있었으니까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면 화장품 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작년 8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국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출렁이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언제 나왔습니까? 8월 달이면 대략적으로 올해 1월, 2월 정도부터 상승을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3월 중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간이 있죠. 그러면 이 모멘텀이 한 달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음식료 관련주, 예를 들어 김밥 관련된 종목이 한 달 넘게 주가를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수산 관련주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지금 5월 달부터 시작된 음식료 관련주를 언제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빠르면 올해 11월, 늦어도 내년 1월 정도부터는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음식료라는 섹터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누가 올라갈지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산이 올라갈지, 육개가 올라갈지, 아니면 김밥이 올라갈지, 핫도그가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김밥이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 하락 조정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면 그 종목 어떻게 본다? 전선 관련주 올라갔을 때처럼 또 화장품주 올라갈 때처럼 또 지금 음식료주 올라갈 때처럼 똑같은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확실하게 매출 찍히고 그 다음에 옥석 가리기 끝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빗발쳐 들어오면서 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갈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번 상승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겁니다. 아, 사조 대림, 시가총액이 무거우니까 잘 안 가는구나. 하지만 상한가까지 한번 올려볼까? 올라갔죠. 그러면 사조그룹 중에 시푸드는 시가총액이 가장 낮습니다. 1,000억 정도인데 사주 시푸드 역시나 그냥 위로 쏘아 올리니까 알아서 잘 올라가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입니다. 조정을 받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차후에 외국인들이 종목을 핸들링을 할 때 이번에 수산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장기 모멘텀으로 수산을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고 거기에서 대장주가 판명이 될 텐데 그때부터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려주기 이전에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5월 달부터 11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8월 달 장세가 어지럽고 안 좋은 국내 시장이 휴장을 보여줄 때, 휴식기를 보여줄 때부터 매집을 이어나가는 종목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외국인들이 절대 외국계 창구로만 매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도 살 수 있고요. 외국계 합으로 들어가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도 살 수 있는 거고요. 기관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집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뽑는 건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이 5거래일 이상 매수를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10거래일 중 7, 8거래일 이상 매수를 하면서 매도할 때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들이라면 매집이 끝났고 이 종목 올릴 거라는 어떻게 보면 뉘앙스, 제스처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료주 매매하시는 건 웬만하면 조금 내려놓으시고 음식료주보다 오히려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반도체 관련주들이에요. 그리고 FPCB 관련주입니다. 지금 아이폰에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AI가 이미 다른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걸 모방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외국을 돌아보면 아직까지 아이폰 10부터 14까지 사용하고 있는 유저층이 70%가 넘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주기가 도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것,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쓰다가 핸드폰이 조금 느려진다, 배터리가 빨리 단다 하면 배터리만 교체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왔던 그들이 이번에는 AI라는 걸 통해서 핸드폰을 교체하게 되는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건 9월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확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11월 초 중순까지 볼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판매되는 판매 대수를 보면서 여기에서 판매량이 증가된다면 AS분에 대한 매출 증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화장품 쪽이나 음식료 쪽이 아니에요. 네. 화장품 쪽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음식료 쪽은 이번에 진짜 상승이 아니라 그 다음 차순의 상승을 기다려봐야 된다. 왜?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그 실적으로 말미암아 저항이 아닌 지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 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FPCB, 핸드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출, 판매량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LG 이노텍과 BH 정도는 꼭 지켜보셔야 될 것이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BH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BH보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지만 BH가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턱끝까지 차오르면 그때 자화전자가 키 맞추기로 갑작스럽게 폭등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한번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종목들 매집하시면서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과 지금 현재 주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라운드 피겨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라면 정말 괜찮은 가격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매매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화장품주, 음식료주,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 고민 많으셨던 시청자분들 조금 고민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찍힐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히려 반도체, FPCB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는 LG 이노텍 그리고 BH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 나서 볼게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팜스토리. 팜스토리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678원에 10%요. 1614원에 78. 10%요. 78원에 10%. 지금 네네. 어쨌든 뭐 수익권에 계시는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네, 이게 지금 얼마까지 가서 매도해야 될지. 목표가가 궁금해가지고요. 제일 궁금하신 거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얼마까지 좀 보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5월 한 말일쯤에. 5월 말일쯤에 네네네. 어떤 뭐 보고 투자하신 게 있으실까요, 혹시? 어떤 그냥 부분이 좋아 차트가 보인다라든지. 좀 네. 낮게 가격이 낮아가지고. 네네네. 이제 가격이 한번, 낮아서 네. 다른 거는 본 거 없으세요? 이 종목을 차트가 투자하시게 된 이렇게 이유? 예, 예. 약간 이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근데 잘 사셨는데요. 아, 그래요? 자, 지금 돈육 관련주 빼고 다 올라가지 않았나요? 음식료 관련주들? 네. 근데 지금 팜스토리 보면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얘 지금 움직임 없었잖아요. 그죠? 네네. 거기다가 지금 기업 분석을 보면 매출액이 1조 5천억까지 나와요. 근데 영업이익이 그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 영업이익 곱하기 10 정도는 봐야 돼서 못해도 2,600까지는 나올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지금 팜스토리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 몇 군데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검은색 저항선인데 네네. 2,020원이에요. 네. 2,020원을 1차 분할익절 자리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2,020원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자리 넘어가면 추세 변곡점이에요. 2,650원. 네. 이 자리들 혹시 보셨나요? 네, 2,000원에 넘어가고 그 위에서 네. 좀, 그래서 저항대 같거든요. 지금 제가 그릴 수 있는 작도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과거에 2021년과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때 아무래도 집에서 먹는 식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쏠림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만들어졌었던 저항 가격 구간이 2,065원, 2,650원 구간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왜 찍혔느냐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거든요. 2,650원이.
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 가격 구간이 딱 여기까지 보시면 답이 나와요. 네. 2,650원이 저항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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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가 나왔지만 지지가 되고 이탈됐었던 자리. 그 말인 즉 네네. 이번에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650원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내려앉았다가 2,650원을 잠깐이라도 한 틱이라도 넘어갔다가 내려오느냐 못 넘어갔다 내려오느냐로 팜스토리의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팜스토리를 움직여야 되는 세력이라면 저는 네. 무리해서라도 2,650원 한 번은 넘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종목은 1,500원부터 2,600원이라는 이 박스권에서 다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허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게 허비를 했을 때 음식료 관련주 매출 찍히고 주가 올라갈 때 팜스토리는 그때 가서 2,650원이라는 저항을 받고 또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왠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매도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지정가로 2,020원의 분할 익절을 먼저 한번 하세요. 네. 그리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2,65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를 보면서 최종 익절 자리는 2,020원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650원을 넘어가면 2,65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어디에서든 익절해도 괜찮지만 2,650원을 못 넘어가면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 2,000원 이탈할 때 난 익절한다예요. 네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기다리면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인데 못 올라가도 2,000원은 넘어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죠? 그래서 네네. 마음 편하게 끌고 가시면서 2,020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절반만 덜어내시고 네. 그다음에 주가 2,650원 넘어가야 너가 더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익절하는 거에 대한 설명 끝났어요. 여기에서부터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2,650원을 넘어가면 그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건 1,700원 단에서 다시 신규 진입. 아. 왜? 네네. 이번에는 2,650원 또 넘길 거니까. 그죠?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저항을 만들었던 가격 구간이잖아요. 네모 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근데 그 가격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엔 더 큰 상승이 나오겠지. 하지만 네. 2,650원을 못 넘기고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1,700원 아랫단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1,600원까지, 1,700원부터 1,600원까지. 왜? 네. 아, 이번에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2,650원이었는데 2,600원, 뭐 2,500원까지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만큼 내려오겠지. 그러면 네. 2,650원이었는데 2,500원까지 내려왔으면 그 다음번에는 2,350원 정도까지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2,300원 가기 전에 익절해야지. 라는 하락 추세의 선을 만들 수 있잖아요. 빗각을 만들 수 네. 있겠죠. 그래서 네네. 이번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큰 수익을 못 내시더라도 올라가는 고점을 확인하고 주가가 내려올 때는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익절하시고 한 번 더 재미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한번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팜스토리 아주 자세한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2,020원에서 분할 익절, 그 이후에 2,650원에 넘어가는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넘어간다면 재진입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마녀 공장 마녀공장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28,500원에 15%예요. 28,500원에 15%. 15%. 네. 아, 요 종목 최근에 잡으신 것 같은데. 어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 요 종목 네. 어제 매수하셨다는데 어떻게 좀 전략 잡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화장품주라고 잡았는데 좀 화장품주를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화장품주 이제 거의 이슈 끝날 때 된 거는 알고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 잠깐라도 한 1, 20만 원 벌어보려고 들어갔네요. 그렇게 들어가실 거구나. 근데 마녀공장이 오늘 이게 또 마녀공장 하니까 또 어제 있었던 내 마녀의 날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네. 있었고 오늘 금요일장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마녀 공장이 만약에 오늘 어제 만들었었던 종가 가격 28,950원 위에서 끝나면 이 친구는 위로 열려요. 3만 원 위로 그냥 쏘아 올릴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조금 힘을 못 받았다라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정도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마녀 공장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5일 이동평균선. 혹시 차트에 5일 이동평균선 보는 법 알고 계세요? 네,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25,240원이니까 25,25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 자리가 내일은 모레는 계속 올라오겠죠? 대략적으로 하루에 얼마 정도씩 올라오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24,120원에서 25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하루에 넉넉 잡고 150원 정도씩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월요일 날은 25,400원, 화요일은 25,650원이 되겠죠. 550원이 되겠죠. 그렇게 올라갈 텐데 그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마녀공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고 종목들이 다 빠졌으니까 마녀공장도 네네.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시장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네네. 익절 자리를 어디로 잡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네. 첫 번째, 작년 6월 8일 날 상장됐을 때 저점 얼마냐? 32,000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 32,000원에 선을 긋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니 이 정도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못 넘어갔었던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가격이 얼마냐면 3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1,000원에서 익절을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예요. 너무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접어두시고 어떻게 익절을 하시냐면 비중이 15%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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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라면 31,000원에서 5% 팔고 네, 네. 31,400원에서 5% 팔고 네, 네. 나머지 물량 32,000원에서 다 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31,000원까지는 올라가는 3,500원에서 그냥 다시 다 말씀해 팔죠, 주세요. 다. 다 판다고요? 예, 함께. 그러셔도 돼요. 예, 31,000원, 1,400원, 31,500원이니까 3만 31,000원 좀 넘어가면 다 팔지요. 뭐. 그래도 되죠.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상승 추세를 출발하고 있는 종목이 탄력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 뭐 한국 화장품 제조나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처럼 키 맞추기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할익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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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맞네요. 하지만 예. 정말 여기까지는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건 예를 들면 31,000원까지 왔어요. 5% 파셨죠? 그런데 내 평균 단가가 28,500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29,000원 아래로는 안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왜? 28,600원의 지정가로 스탑로스를 걸어놓는 방법 분명히 설정하기 어려우실 거고 증권사에 전화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잘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니까 29,000원, 3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29,000원을 이탈하는 종가 3시 20분 가격 그 종가가 29,000원 아래에 있으면 그때는 전량 익절이지만 거기까지 안 내려오면 31,000원, 31,400원, 32,000원 분할로 익절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수익 잘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조금 작게 좀 한 20만 원 벌어보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이라 이게 변동성이 아래로 커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위험한 자리에서 잡으신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주가가 빠졌을 때는 손절해야 되는 가격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1,000원, 1,500원 있잖아. 그건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31,000원에. 네, 내려올 때 5%. 손절해야 되는 자리는 25,250원. 그때까지 내려가면 그럼 안 되지. 얼른 팔아야죠. 25,250원은 오늘 가격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더하기 오늘은 150원. 28,000원에 끝났어요.
오늘은 28,100원에서 끝났죠. 그런데 예, 예. 여기에서 하락 조정을 받게 되면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갈 예, 거야, 예.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대응이 안 되시니까 내려갈 예, 때는 28,250원은 오늘, 월요일부터는 더하기 150원씩 28,400원, 28,550원, 28,700원 이런 식으로 월화수 올라갈 때마다 이동평균선은 올라오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약손절 가격 구간에서라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녀공장 꼭 수익을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분할 익절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동원 F&B입니다. 아무래도 음식료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44,700원에 30% 담으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사연이 좀 깁니다. 동원수산, 동원산업 다 같은 곳인가요? 검은 반도체 하길래 F&B에다가 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동원 F&B는 아닌 것 같아서요. 궁금증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동원을 보려면 아무래도 이제 사조 쪽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조 대림을 한번 볼까요? 사조 대림이 그나마 시가총액이 크니까. 자, 사조 대림이랑 봤을 때 비슷한 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짧게 보면은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5월 말에 올라갔었던 자리랑 동원 F&B가 주가를 상승시켰던 자리가 어떻습니까? 비슷한 자리죠. 그런데 동원 F&B도 그러면 똑같이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올라갔잖아요. 그 말인즉 사조 대림보다 지금 동원 F&B의 시가총액이 더 크기 때문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열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업 분석 첫 번째로 봤을 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나온 건 아니니까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수급 매매인데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기관의 매도 물량은 얼마 되지 않고 그렇다면 오늘 조정받아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다음 주. 다음 주에 48,350원인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예요. 왜? 거래대금도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대금이 더 붙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상승 조정을 보여주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자리는 46,100원이라는 가격을 종가로 넘겨야 돼요. 이 자리를 넘기면 그때부터 거래량이 죽어도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종가가 공교롭게도 46,100원이네요. 그러면 시간의 단위가 봐야 됩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에서 1% 안 되는 상승이지만 올라갔죠. 그렇다면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 자리를 잡아볼 수 있는 건 저라면 48,350원 이 고점 가격 구간 바로 한 틱 전에서 물량을 절반은 덜어낼 거예요. 왜? 이 자리 넘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 본전 가격 구간에서 잘라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비중이 많으신 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여러 번 하셨던 분이라면 별 걱정 안 합니다만 그런 매매를 해보신 적 없으시다면 제가 아까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움직임 나올 거예요. 이번에 주가 올라갔지만 6개월 동안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조정받느냐? 여기까지입니다. 35,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죠. 심지어 비중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도 안 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희망한다면 이번에 수익을 약수익으로 정리한다 하더라도 동원 F&B를 다시 들어갈 땐 35,000원 아랫단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원 F&B까지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좀 속 시원하게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타임 특가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의 토르시노에 포착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장중에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도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0721 4자리 걸려 있습니다.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신 뒤에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자비스입니다. 자,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였나요?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엑스레이 쪽을 보셔야 된다. 엑스레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자비스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PCB라고 하지만 그냥 핸드폰,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배터리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정쟁으로 인해서 어떤 양상을 보여줄지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쪽도 그냥 포함을 시켜놓자라는 것. 그리고 식품 관련주가 들어가 있는데 식품 관련주의 후속 상승 주자로 볼 수 있겠죠. 왜? 이번 음식료주들의 주가 상승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기대 심리로 인한 주가 선반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 선반영분 이후에 식품 관련주가 출하될 때 엑스레이 선으로 검사하는 기업이 누굽니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라면 자비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엑스스캔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AI 반도체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엮여지는 부분들은 방사선 치매 치료 의료기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 핸드폰 쪽 애플이 있죠. 애플향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PCB 관련 엑스레이 소스를 통한 제품의 내부 결함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또 있고요. 그다음 원통형 배터리 관련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루시드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LG화학의 2차 전지 장비를 공급한 기업이 바로 자비스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뭐 하나 빠질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그나마 조금 비중을 줄이고 보자라는 이슈는 배터리 쪽.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치매 관련된 쪽. 너무 잔잔한 쪽이에요. 왜? 치매 쪽으로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의료기기가 갑작스럽게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매출을 유지해주는 사업이구나 정도로 체크하는 거고요. AI 반도체 쪽이랑 S스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산업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자비스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왔는데 제 방송만 보시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2,750원에서 절반은 매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라도 절반은 익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갈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팔려고 하느냐? 주가가 오늘 네마니아의 날 리스크로 인해서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이슈로 인해서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 자비스도 하락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비스는 내려가려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 빨간색 5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아직까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줄여놓긴 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때 수익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00일 차트로 봤을 땐 2,750원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는 3,590원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저항이었던 2,750원을 넘기고 그리고 여기를 지지 삼아서 박스권을 만들기 시작했었던 가격이 얼마? 3,59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넘겼다가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지지가 되는 가격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탈했으면 이번에 2,750원을 넘어가는 순간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얼마가 된다? 3,590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히스토리를 보여드릴 건데 상승을 보여주다가 저항받고 올라갔다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돌파,
지지받고 다시 내려왔다가 저항받고 바닥에서 놀다가 저점은 이탈하지 않은 채, 그죠? 저점 이탈 안 됐죠? 이탈하지 않은 채 1차 상승 저항, 여기도 저항을 받았지만 1차 상승 저항을 돌파했으면 지지받고 반등. 그러면 이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더 큰 이슈가 나올 때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3,590원을 최종 익절 자리로 잡아보자라는 거죠. 너무 짧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3,590원까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30%는 넘습니다. 자비스,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지 모든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주가가 올라갔다 지지받을 때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590원을 넘겨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3,590원을 넘겨준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진입하는 자리는 어디? 2,750원 아랫단이라면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박스권이더라도 3,590원 부근까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비스는 1차 익절은 2,750원으로 잡으시는 게 맞겠지만 최종 익절 가격은 3,590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MBT입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슈가 있으나 아직까지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조금 주춤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광고, 쇼핑, 웹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K-드라마, K-웹툰 쪽에 이슈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에서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툰 쪽에 대한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 이슈로 인해서 언제 매출이 찍히는지, 언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지를 보면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광고와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이슈가 있었죠. 카페24를 필두로 시작했었던 구글의 제3자 배송 유상증자 260억을 시발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MBT는 카페24처럼은 못 가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승할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국민 어플이죠. 카카오톡.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정말 어린 친구들과 연배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범국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쿠팡이 주요 광고주입니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여기에 에디슨이라는 것도 있는데 에디슨은 토스가 상장되고 나면 그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MBT 120일 차트로 봤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바닥권인데 여기에서 지지부진했었을 때 지지선이 뭐였습니까? 이 검은 선이죠. 6,450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몇 틱 위인데 6,450원으로 잡아볼게요. 왜? 6,450원은 무슨 자리? 우리가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리 위로 다시 올라와서 갭을 띄웠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할 때 나오는 모양 중에 한 가지인데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넘어가면 슈팅이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MBT에서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죠.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러면 얼마나 누웠다가 상승할지는 알 수 없겠으나 목표가인 8,48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익절 자리는 10,00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지금 현재 광고 관련된 회사 중에 뭐였습니까? 카페24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MBT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1차 익절로 잡았었던 8,48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5,660원이라는 저점이 있는데 이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님? 바닥에서 핑크색 저항선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지지선이라는 겁니다. MBT 주가 빠진다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익절 자리는 그대로예요. 8,480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려오면 여기서는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자, 장기 차트로 볼 때 120일에서는 여기가 뭐였습니까? 저점이었죠. 그런데 2년 반의 차트를 보니까 저점이 어디 있습니까? 2년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4,000원이. 근데 그 자리 이탈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박스권을 그려도 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박스권을 어디까지 산정해 봐야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가격은 뭐다? 박스권의 중단이다.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으로 볼 수 있는 건 파란색 저항선이다. 8,480원. 그런데 그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면 1,100원까지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들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코로나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T는 그때 당시에 수혜를 못 받았고 이제서야 종목에 대한 기대값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만약에 8,480원까지 올라갔다가 분할익절이 됐는데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뭐 하면 됩니까? 6,450원에서 매도했던 거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8,480원에 매도하고 1,100원에 2차 매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주가가 그 다음에 흘러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려오면 또 잡으면 됩니다. 그때는 7,000원 아래로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7,000원 초반 가격부터 내려오는 가격 구간마다 사면 되겠죠. 왜? 현재는 박스권 중단에 있지만 1,100원을 넘어가는 순간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가 머무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뭐다? 적정 주가죠. 적정 주가가 올라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때 진입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자리까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다 발을 뻗고 누워야 거기까지 닿을지를 판단하고 진입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꼭 보셔야 되는 거 매출액, 영업이익 이거 두 가지는 필수로 보셔야 되고요. 부가적으로 부채 비율과 유보율까지는 봐달라라는 겁니다. 총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 네 가지만 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입하실 때 장중 베팅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종가 베팅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종가 베팅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있습니까? 3시 20분부터 약 10분간 시간이 있죠. 그때 여러분이 점 찍어놨었던 종목, 내가 오늘 그 종목 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 10분 동안 기업 분석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네 가지 말씀드린 거 봤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더라도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지 부채 비율은 감소되고 있는지 유보율은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유보율을 늘어난 이유가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글자가 배당락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당락 말고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게 있으면 유보율이 폭발적으로 2배 이상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BT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다는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캠트로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조금 부담스럽게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종가를 형성하는 움직임을 보고 역시는 역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에 들어가 있고요. 2차 전지와 수소가 들어가 있는데 2차 전지와 수소를 보는 순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캠트로스 차량 관련된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핵심 소재인 광개시제를 생산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으로는 2차 전지적 전해액,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캠트로스의 무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일본 독점이었던 2차 전지 소재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접착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왜 삼성전기가 중요하느냐? 미국에 있는 전기차 판매 기업 중 엄청 큰 기업이 삼성전기에서 제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간다? 캠트로스가 삼성전기에 들어가고 있는 순환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스를 주목해보고 있다는 거고 여기 한 가지 더. 수소 쪽은 솔직히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도가 부족하긴 합니다. 왜? 현대차도
어느 정도는 내려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보고 있는 자동차 쪽은 뭡니까? 첫 번째, 전기차 있었고요. 두 번째, 내연기관 있었죠. 세 번째 뭐였습니까? 하이브리드 있었죠. 그 다음이 수소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판매 수요가 증가되지 못하고 리튬의 공급만 넘쳐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되는 시장은 폐배터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내연기관, 유럽에서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2030년까지밖에 내연기관 차량 운행 못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엄포를 놔놓고 입 싹 닫았죠. 왜입니까? 전기차의 판매가 계속 급증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은 그래도 2035년, 40년까지는 편안하게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일본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전기차보다도 빠르게 시작된 제품인데 지금 하이브리드 쪽의 매출이 매우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수소 차량을 판매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글로벌적으로 진출시키기에도 매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수소가 또 전기차와 밀접한 연관성이 생길 수 있는 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만들 때 수소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수소도 똑같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캠트로스의 현재 주가 위치 보겠습니다. 121선인데 5,910원 정도를 저점으로 잡아놓고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박스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러면 고작해야 10% 정도 수익이 나오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10%가 작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원칙 대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대응하려고 하는 이유. 장기 이동평균선인 30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 역배열 추세입니다. 물론 1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제 포착되고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거지만 7,310원이 어제 토르시노가 포착된 가격입니다. 오늘은 두 틱 올라간 7,330원이죠.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있고 5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되는 자리에 2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있는 추세 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300일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가격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눌렀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장기 차트를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기 차트를 봤을 땐 여기까지 박스권을 그렸죠? 그런데 장기 차트를 보니까 박스권을 어디까지 산정해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어디? 박스권의 중단보다 낮은 위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 여기 걸리는 자리가 또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2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뭐다?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수한 이후에 매일매일 지정가로 절반 분할 익절을 어디에서? 10% 가격 정도에서 할 예정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수소까지 엮여있는 종목,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으로는 캠트로스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최인성 전문가님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가이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0721 네 자리 입력하시면 최인성 전문가님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최인성 이렇게 세 글자 이름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